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3 8일편 25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8일편은 총 26개 문장인데 이제 하나의 문장만 남았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위소하시되 진미이요요 우진선야라 하시고 위무하시되 진미이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번 장에도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음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글을 아마 제자들의 논어를 편집할 때 같이 끼어드는 것 같아요. 8일편이 예화와 관계되는 건데 이 음악에 관계되는 것을 왜 예의에 관계되는 거기에 편집을 했을까 잘못 그런 생각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공자의 말씀은 항상 이 예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 예에 대해서 예의에 대해서 음악과 결부지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해석해 드린다면 자는 물론 공자께서 공자는 말씀하시겠죠. 위는 위자 말하다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뭐뭐에 대해서 평가하다. 소는 이 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소가 뭐냐면 요 글자 생략되는데 소악이 생략되죠. 소악. 소는 이제 요순 시대에 순임금 시대에 나온 음악이거든요. 음악인데 그게 이제 소악인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요순 시대에 순임금 시대에 나오는 그 음악이 소악인데 그 소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나 봐요. 그러자 뭐라고 평가하냐면 진, 미, 이요요 이런 자 어조사 있자니까 미에 도달했다. 또 선에 도달했다라고 하시네요. 즉 그 소악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그 순시대의 임금은 음악이 미고 스미더라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진선미라 하잖아요. 그 그때 요 진은 또 다르거든요. 달 진짜니까 도달했다가 진선미 우리가 미스 코리아 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선하고 미다. 미는 아름답고 선은 착하다. 착하다는 건 미가 우리 선과 악에 관련된 그때 그 선과 악에 대비되는 그런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좋다라고 어떤 궁합이 잘 맞다. 또 여기 또 미로고 또 처형해놨으니까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아름답고 또 좋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무는 또 마찬가지로 또 음악이겠죠. 그렇죠. 무는 우리가 하은주 할 때 그 주시대 준날에 무왕시대 때 나온 음악을 이제 무왕이라 하는데 그 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진미이는 역시 미에 도달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자인데 요거는 미자네요. 아니다. 그러니까 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걸 말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순시대의 임금은 다 미에도 도달하고 선에도 도달했는데 그 주날의 무의 음악은 미에는 도달했지만 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뭔가 모르게 부족했는가 봅니다. 공자의 이 마음에는 공자는 그랬다는 말 했잖아요. 어떤 음악에 심취를 하니까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 좀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순시대의 임금은 뭔가 다 좋고 아름답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주나라 시대의 그 무왕 때 만든 음악은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뭔가 모르게 공자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현대적으로 응용할 건가 봤었을 때, 물론 음악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르죠. 뭐 우리도 조선시대의 음악과 또 최근에 일제시대 때, 또 요즘 또 트로트 음악도 이렇게 또 유행가, 그 시대에 또 음악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 다른 음악을 이렇게 공자가 말한 이유는 뭔가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요순 시대 때는 이제 요 나라 임금이 권인자 순한테 이제 비록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지 않냐고 순한테 이제 왕의 자리를 넘겨줬잖아요. 넘겨주다 보니까 잘 평화스럽게 이양됐겠죠, 그렇죠? 근데 무는 이제 이 주나라 하은주라 하겠죠, 하은주. 물론 저 상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주나라 무왕이 이제 상나라를 처부수고 원나라를 처부수고 새로운 국가를 설립했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물론 이 무왕, 이 하은주를 할 때 요순 시대 주나라를 높게 평가했지만 뭔가 모르게 왕위 계승을 따졌을 때 무의 그 나쁜 그러니까 전시대의 어떤 국가들의 행편이 없었으니까 무왕이 나서서 국민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상나라를 쳐부시고 주나라를 그렇게 건립한 거는, 건국을 한 거는 칭찬을 할 만한데, 바로 이런 의미겠죠. 진미이라. 칭찬을 할 만한데, 다만 그 방법이 순임금처럼 그렇게 좀 평화롭게 에 맞게끔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에 평가할 때 그 시대에 별로 그 평가를 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전쟁 시대의 음악은 좀 웅장하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는 음악이 고요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탓할 수만은 없겠죠. 다만 이제 공자께서는 그런 쪽을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요순 시대의 음악은 평화스럽게 정권이 이양되었으니까 음악도 그렇게 미하고 선하기도 한데, 일단 주나라의 시대의 이 음악은 뭔가 모르게 이 정치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그 방법이 좀 못마땅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을 평가를 할 때 물론 거기 기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하은주 할 때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 평가하는 거는, 그 기초에 평가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평가할 때 이거 하나의 잣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과거의 어떤 기초를 갖고 평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대가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오늘 있기 위한 과정인데, 현재에 있기 위한 과정인데 자꾸 과거를 덜먹거리면 되겠느냐. 현재 내가 그 상대와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월요일은 노노 방송을 하고 금요일은 이제 불교의 화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분들 어떤 상을 그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놔 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한 얘기를 뭐 좋은 얘기,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 사고에 맞는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놔두면 언젠가는 적재적소에 써먹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을 그려놓고 내 말은 정말은 저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내 의견 다르다라고 자꾸 배척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내끼 아니거든요. 누가 강의를 하든 간에 그것은 좋든 싫든 나이 이상이 맞지 않든 일단은 들어놓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들어놓아라. 들어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더더욱 내 것이 되고 그게 이제 그 플러스 알파 나의 상과 합쳐서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자꾸 거부를 하다 보면 나의 똑같은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 그 사람을 알고 평가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와 같이 과연 기초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초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타고난 품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딱 온 품성, 그날의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품성에 따라 어떤 행동과 음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 품성이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명리학 공부하고 등등 한 사주풀이를 좀 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주에 나오는 품성들은 기본적으로 30%만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0%. 그 다음 이제 30% 갖고 운용을 하는데, 그 다음 주변의 환경, 뭐 부모 환경이라든지, 뭐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30% 영향을 미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40% 남았잖아요. 40%는 이 60%를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내가 나의 사주와 주변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핸들링, 즉 운전을 하느냐, 그게 바로 40%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스스로 나의 사주든 주변의 환경이든 활용해서 잘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품성을 못 바꾼다 하더라도 나의 40%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은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본다면 제 방에도 뭐 화분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 석양 쪽으로 서쪽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나무가 보면 희한하거든요. 햇빛이 이래 도면 처음에는 이 꽃이 햇빛 쪽으로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열받아가서 꽃을 내 방 쪽으로 딱 옮겨놓으면 며칠 지나면 햇빛이 계속 서쪽으로 들어오면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이 꽃대가 다시 서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식물도 하물며 이런데 만물의 영장 인간은 얼마든지 40% 운영을 할 수 있고 40% 책임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잘 활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주어진 환경을 절대로 탓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비난하지 말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뭔가 모르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이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막내한테는 뭔가 돈을 적게 준 이유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큰애하고 막내의 차이가 아직 어리니까 돈을 마음대로 많이 주면 좀 뭐 어떤 성격이나 품성이나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 돈을 작게 줬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면 또 부모는 똑같이 돈을 또 주니까. 그것처럼 이 대자연은
이 창조하는 천지 창조하는 만약 신은 이 인간한테 그만큼 어떤 환경을 줬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뭔가 공부하고 성장하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계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중간 계단 다 밟고 가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현재 상황은 현재 요 계단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듯이 현재 환경을 변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공부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 나온 결과물에 따라 행동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어려우면 기도한다는데 기도는 지금 요행을 바른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요행을. 근데 내가 삶이 어려우면 왜 내 삶이 어려움이 왔을까?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공부하고 이 원인을 이제 극복하면 제거를 하면 그럼 이제 나에게는 커다란 행운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첨언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만약에 신한테 기도한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뭐를 신은 보태주냐면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인연. 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인연을 어떻게 내가 잘 대하냐에 따라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삶도 아마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8.1편 제3장 25째 문장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